다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 판단입니다. 특별검사 측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해서 피고인의 관여 부분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특별검사의 사실오해 및 법리오해의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됩니다. 변경 후 공소사실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태균은 2021년 6월 18일경 윤석열을 위한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피고인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상호 협의하고 2021년 6월 26일경부터 2022년 3월 2일경까지 사이에 공표용 여론조사 36회, 2021년 8월 13일경부터 2022년 3월 8일경까지 사이에 비공표용 여론조사 총 22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부부에게 합계 2억 7,440만 원 비용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피고인과 윤석열은 위와 같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며,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윤석열과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명태균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원심은 명태균이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김영선이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근거로 둔 사정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명태균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 또는 여론조사 기관인 PNR과 여론조사에 관해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둘째, 여론조사의 실시 여부 및 방법,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배포 등에 관해서 명태균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명태균이 여론조사 수행 방식, 공표 여부 및 배포 상대방 등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명태균은 피고인 부부를 만나기 전부터 미래한국연구소의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었고, 이와 같이 미래한국연구소의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그 홍보 효과를 통해 명태균 또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스스로 얻는 이익이 있었고, 명태균 스스로의 정치적 성향에 기인하여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 명태균은 이미 지방자치단체 관련 선거에서 입후보하려는 예비 후보자들이나 그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이 사건 비용 집계표는 기재된 비용이 과도하게 계산되었고, 피고인 부부가 관여한 바 없는 뉴데일리의 비용 부담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바,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피고인에게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서류로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명태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비용 집계표를 제시하며 비용 청구를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여섯째,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의 공천을 약속하였다면 명태균이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재차 김영선의 공천을 부탁할 이유가 없고, 김영선의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에 토론을 거쳐 투표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공천은 피고인의 선불이라는 취지의 명태균의 발언은 평소 그의 발언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인 윤석열의 당선을 도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소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 지배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즉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고,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정치자금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부터 의뢰를 받거나 그와 협의하에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주는 경우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보아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부터 의뢰를 받거나 그와의 협의 없이 본인 또는 소속된 단체의 정치적 목적이나 영업 등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미리 예정된 여론조사를 그대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 하여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러한 행위를 통해 자신이 정치자금법 등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다는 점에 대한 범위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든 여러 사정, 다만 다음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든 일부 사정은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게다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할 조사 증거에 따라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쉽게 추산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의 일환 또는 그 스스로의 정치적 성향에 기인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2021년 6월 18일경 명태균을 만나 여론조사를 의뢰하였다거나 상호 협의하고 이를 윤석열에게 전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명태균이 2021년 6월 26일경부터 이 사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서 봅니다.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명태균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인 피고인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여론조사 관련 계약서의 작성 여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죄 성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론조사 관련 계약의 체결이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머니투데이는 미래한국연구소와 공동으로 2021년 4월 18일경부터 2021년 7월 3일경까지 11차례에 걸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후 이를 공표하였습니다. 실제로 위 기간 동안 제작된 여론조사 보고서의 제목은 정례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명태균은 이와 같이 여론조사 실시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던 2021년 6월 16일 조모 씨, 김모 씨와 함께 한모 씨를 만났고, 한모 씨를 통해 2021년 6월 18일경 피고인을 만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만남 당시 이미 여론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던 데다가 당시 명태균이 피고인을 만난 주된 목적은 윤석열과 김종인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명태균의 언행에 관한 주관적 판단이나 추측의 주된 내용인 원심 증인 강모 씨, 김모 씨 등의 각 진술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였다거나 여론조사에 관해서 상호 협의하고 피고인이 이를 윤석열에게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여론조사 표본 추출 방식 변경에 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 사건 여론조사 중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최종 경선 결과 발표일인 2021년 12월 5일 이전까지 이루어진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여론조사에 비하여 표본 추출 방식상 윤석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실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명태균과 윤석열 사이의 2021년 7월 14일자 문자 메시지는 여론조사 표본 추출 방식을 설명하는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무렵 윤석열 또는 피고인이 명태균에게 그와 같은 표본 추출 방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뢰하였거나 그와 같은 여론조사 실시에 관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기 이전인 2021년 7월 3일자 머니투데이와 여론조사 당시 이미 여론조사 방식은 유선전화 10% 방식으로 변경되어 유선전화 비율이 일부 증가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가 공동 진행을 중단함에 따라 명태균은 뉴데일리와 예정된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 방식이 유선전화 15% 방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이후 2021년 7월 31일자 세계일보와의 여론조사, 2021년 8월 8일자
영남 일보와의 여론조사의 경우 유선전화 10%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부부의 의뢰 또는 피고인 부부와의 협의하에 윤석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뉴데일리와의 여론조사 표본 추출 방식이 변경된 것이라면 그 이후 이루어진 세계일보 및 영남일보 여론조사 표본 추출 방식이 변경 전 머니투데이와의 여론조사 표본 추출 방식과 동일하다는 점이 쉽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2021년 12월 14일자 시사 경남과의 여론조사의 경우 무선전화 100% 방식의 표본 추출 방식이 다시 사용되었고 프라임 경제신문과의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무선전화 100% 방식으로 이루어지다가 유선전화 10% 방식으로 변경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윤석열에게 유리한 표본 추출 방식의 여론조사가 일부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의 의뢰 내지 피고인 부부와의 협의에 따라 위와 같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거나 피고인 부부에게 그러한 행위를 통해 자신들이 해당 여론조사 비용을 기부받는다는 기부에 대한 범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세 번째, 피고인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오고 간 문자 메시지 등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특별검사 측은 명태균과 피고인 사이에 2021년 6월 27일자 문자 메시지 관련 명태균이 피고인에게 여론조사가 보도된 언론 기사를 제공하자 피고인이 명태균에게 좋은 건가요라고 질의하였고 이에 명태균이 네, 여론조사 결과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 답변한 사실, 이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답 내용은 피고인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결과가 윤석열에게 좋은 것인지 해석을 문의하는 질문으로서 명태균이 자신의 전문 분야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판세 분석 등에 협조하는 취지로 볼 수 있을지언정 위와 같은 문답 내용으로 명태균이 피고인의 의뢰 내지 피고인과의 협의에 따라 윤석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제공하기로 한 것임을 추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특별검사 측은 문자 메시지 중 명태균의 여론조사 결과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는 부분은 피고인과의 협의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기로 하였으니 걱정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맥락상 여론조사 결과를 예상한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명태균으로부터 2021년 7월 3일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후 명태균에게 충성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명태균이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라고 답장하자 이에 감사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메시지의 문맥이나 맥락상 여론조사 협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특별검사 측은 피고인이 2021년 7월 5일경 명태균에게 머니투데이 여론조사 중단 관련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명태균이 제가 정리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답변하였음을 지적하면서 명태균이 피고인의 의뢰 또는 피고인과의 협의하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머니투데이를 공표 매체로 하는 여론조사는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와의 만나기 이전부터 예정되어 그대로 실시되고 있던 것이어서 피고인 부부의 의뢰나 협의에 따라 실시된 것이 아니면 분명하고 위 문자 메시지 내용 자체로부터 보더라도 피고인이 뉴데일리를 공표 매체로 하는 새로운 여론조사를 따로 의뢰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특별검사 측이 주장하는 여론조사 결과 조작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특별검사 측은 명태균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자 경선 기간 중에 5차례 실시한 미래한국연구소 대선 자체조사 결과를 윤석열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하였는 바 이에 비춰 피고인 부부의 의뢰 또는 지시가 있었거나 피고인 부부와의 여론조사 관련 협의가 추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를 만나기 전인 2021년 5월 14일자 자체조사에서도 응답한 사람의 숫자를 부풀렸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조작에 관해서 피고인 부부의 관여를 추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자신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김영선에 대한 공천요구 관철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해서 앞서 본 표본 추출 방식 변경과 함께 표본값을 부풀리고 응답자 중 특정 연령 또는 성별의 응답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산출된 결과값을 수정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5번째, 공표용 여론조사 및 대선 면밀조사의 실시 경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명태균은 피고인 부부와 만나기 전인 2021년 4월 18일경부터 미래항공연구소를 통하여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머니투데이를 통해 같은 해 7월 3일경까지 11차례 공표하였고, 다음으로 뉴데일리와 다시 계약을 체결한 다음 총 17번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뉴데일리를 통해서 공표하였는데, 뉴데일리를 통해 공표된 여론조사도 원래 머니투데이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표하려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 부부를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명태균은 14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프라임 경제신문을 통해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언론사와 함께 진행한 여론조사 중 상당수는 대략 일주일의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태균은 피고인 부부를 만나기 전에 대선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 이유에 대해서 미래항공연구소의 영업이나 광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해야 잠재적인 고객이 찾아오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부합하는 증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관련 증거에 따라 보면 미래항공연구소는 2022년 2월 28일경부터 2022년 3월 8일경까지 9차례에 걸쳐 대선 면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 각 여론조사 결과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이던 이준석에게 공표, 보도 불가 자료로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각 여론조사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표본 추출 방식상 윤석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제4차부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외부에 공표될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에 실시되었는 바, 피고인 부부에게 전달되지 아니하여도 피고인 부부에게 유리한 정치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론조사도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전달된 시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윤석열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 여론조사의 경우 명태균 스스로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 필요에 따라 실시되었거나 미래항공연구소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 부부의 의뢰나 피고인 부부와 협의하에 실시된 것으로 추단할 만한 다른 사정도 없습니다. 6번째, 여론조사 결과의 전달 대상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총 58회의 여론조사 중 피고인 부부에게 전달된 것은 공표용 10건, 비공표용 4건에 불과하고, 특히 공표용 10건 중 5건은 공표가 이루어진 후 피고인 부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명태균은 위 여론조사 결과 중 일부를 피고인 부부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전송하였는데, 피고인 또는 윤석열에게만 전달된 여론조사 결과는 단 3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할 계획도 없이 단지 그와 같은 여론조사가 결과적으로 윤석열의 정치적 입지 강화와 이른바 밴드웨건 효과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이 되는 여론조사를 피고인 부부로부터 의뢰를 받거나 그들과 협의하에 실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의도연구소의 전 원장 지모 씨는 이 사건 여론조사에 관해서 자신이 받아보는 수많은 여론조사 결과 중 하나일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서모 씨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회 홈페이지에 공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총 1131건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여론조사는 지상파 방송 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유력 일간지에 소개된 것도 아니고 매일 전국에서 수많은 기관 및 업체들이 실시하는 여론조사 중 하나에 불과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부터 9차까지의 대선 면밀조사의 경우 윤석열에게 유리한 표본 추출 방식을 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이 명태균은 피고인 부부를 만난 이후에도 여론조사 결과 중 일부만을 피고인 부부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부부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의 전달 여부나 전달 범위, 전달 방법 등은 모두 명태균이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피고인 부부의 의뢰나 피고인 부부와의 협의하에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취지의 특별검사 측 주장에 배치되고, 이러한 사정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다른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여론조사가 미래항공연구소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명태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 내지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추단하게 합니다.
나아가 이와 같이 피고인 부부는 명태균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지,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였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같이 보이는 이상 명태균이 한 이 사건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금액을 정치 자금으로 기부받는다는 점에 대한 범위가 쉽게 인정될 수도 없습니다. 7번째, 이 사건 여론조사의 대가로 피고인 부부가 김영선의 공천을 약속하였는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 한모 씨, 이준석 등에게 김영선의 공천을 부탁하는 등 제21대 국회의원 창원시 의창구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김영선의 공천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것이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윤석열도 김영선의 공천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래한국연구소는 이미 언론사와 공동 발표를 전제로 하거나 그 영업을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고 실제로 예정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바 윤석열이 김영선의 공천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준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별검사 측이 지적한 바와 같이 명태균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부부가 실제 김영선의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에 따라 김영선의 공천이 결정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아니라 피고인 부부가 미래한국연구소 또는 명태균이 윤석열을 위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실시해 준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하였는지가 쟁점인데 2022년 4월 28일경 명태균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 2022년 5월 9일경 명태균과 이준석 사이에 오고 간 문자 메시지의 내용 및 같은 날 순차로 이루어진 피고인 부부와 명태균 사이의 통화 내용에다가 윤상현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여론조사 내지 여론조사 비용을 김영선의 공천과 연관 지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부부가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실시해 준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밖에도 특별검사 측은 여러 가지 주장을 하였는데 일부 주장은 생략을 하고 비용 집계표에 관련된 주장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특별검사 측은 이 사건 비용 집계표는 명태균이 자신의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정치 판세를 분석해 선거에 도움을 준 공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실제 비용 청구의 목적으로 활용된 것이 아닌 바 명태균이 이를 피고인 부부에게 실제로 제시하며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이 부분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이 없고 명태균이 이 비용을 청구한 대신 지속적으로 김영선의 공천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원심은 이 사건 비용 집계표가 가지는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위 비용 집계표의 부정확성을 지적하고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의뢰하지도 아니한 피고인을 상대로 정확하지도 아니한 비용 집계표로 여론조사 비용을 청구하였을 리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일 뿐입니다. 또한 명태균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여론조사를 하고 정치 판세를 분석하며 선거에 도움을 주었음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 비용 집계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 특별검사 측 주장은 받아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특별검사 측은 피고인 부부가 명태균에 대한 여론조사 대금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면 다툼이 없고 명태균이 그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과 관련이 없음에도 원심이 명태균의 여론조사 비용 조달 경위를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있어서의 기부는 어디까지나 이를 수령하는 정치행위를 하는 사람이 그 이익을 무상으로 향유하는지가 기준일 뿐 기부행위를 하는 자가 정치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와 같은 기부의 반대급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이나 범의 인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 특별검사 측의 주장은 타당해 보입니다. 끝으로 특별검사 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자신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임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려면 같은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사람 또는 단체에 준하여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이나 단체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특별검사 측이 드는 피고인과 명태균 사이의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나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진술한 내용 등만으로 피고인을 정치활동을 하는 자인 윤석열의 배우자가 아니라 그 스스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 특별검사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 중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는 앞서 본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지만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잘못이 있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됩니다.